불황기일수록 이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에 대한 소비가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극화를 생각할 수 있는 정형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다시 다 무너지는 형태가 되면서 관계도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리오프닝과 불황기라는 어떤 문화적 충돌이 심화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은요, 이제 다쳐가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2023년 아무리 봐도 네, 쑥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의 공저자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도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트렌드가 뭐냐라는 질문 사실 좀 많이 주시는데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내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 트렌드라는 정의인데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 그리고 특정 기간, 그리고 그 사람들과 기간 동안에 동조한다 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사실 트렌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소비 트렌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공통의 제품, 서비스를 모두가 함께 구매한다면 하나의 어떤 거시적인 흐름이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저희는 소비 트렌드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트렌드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소비자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관점을 세우고 연구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10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가지 키워드가 크게 양분해 보자면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2023년 아무리 봐도 첫 번째는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불황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불황과 리오프닝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평균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먼저 첫 번째, 양극화. 그러니까 중간이 사라지는 형태죠. 두 번째, N극화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단극화라는 개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양극화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어요. 불황기일수록 이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에 대한 소비가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극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키워드 중에 체리 슈머라는 말을 이 양극화 소비 형태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N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 1부터 N수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취향이 다 흩어져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 N극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2023 트렌드 키워드 중에 디깅 모멘텀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디깅, 파는 거죠. 모멘텀, 힘을 받는 순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오타쿠, 덕후의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사람 파고 있는 영역이 다 달라지면은 정말 그것이 N극화 형태로 모두가 이렇게 흩뿌려진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소비 패턴으로 나타나는 N극화 형태다라고 저는 정의내릴 수 있고요. 인덱스 관계가 사실 N극화와 사실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흔히 생각해오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왜 20대면은 연애를 하고 30대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40대, 50대면 진급을 하고 60대면 은퇴를 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해온 어떤 정형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다시 다 무너지는 형태가 되면서 관계도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분이
출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령이 만약에 아주 어릴 때 하셨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아무도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방금 출산을 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맘카페를 찾아 나서야겠죠. 인덱스 관계라는 것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요. 적극적으로 스스로 관계를 내가 찾아 나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관계를 특히 온라인 속에서 플랫폼 하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인덱스 관계도 사실은 이 N극화 현상과 정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극화라는 것은 특히 기술, IT 영역에서 제일 많이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플랫폼,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하나의 플랫폼이 잠식하는 이 현상 자체를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표현하면서 단극화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뉴 디맨드, 새로운 수요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찾아내는 거,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원래 있는 수요를 살짝 교체한다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신규 수요, 교체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수요의 대표적인 방법은요, 새로운 집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영위했던 사업의 타겟이라는 집단이 있을 거죠. 그런데 이 집단을 만약에 새로운 수요, 새로운 타겟, 새로운 집단으로 내가 바꾼다면은 사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특히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 알파 세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나고 있는 지금 유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새로운 소비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초등학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알파 세대가 만들어내는 어떤 시장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유례없는 저출산을 살아내고 있는 세대거든요. 0.81명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역설적으로 아동 시장은 활황을 띠고 있대요. 왜냐? 이들은 템포캣 자녀들이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 다 있어요. 그러면은 10명의 어른이 좀 한 번쯤 이 조카를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식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알파 세대도 시장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번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도 만들었는데 동심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고 말했던 피터팬이 사는 곳, 좀 뭔가 어려지고 싶고 아니면은 뭔가 좀 내가 어른이 되지 못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좀 감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는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시니어층, 그러니까 5060 세대들의 이들이 만약에 소비를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은 사실은 또 새로운 수요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알파 세대 혹은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 조금 눈을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 수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은요, 이제 다쳐가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리스크도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체 수요는요, 우리 원래 자사가 가진 역량을 좀 끌어모아서 혹은 조금 더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본다라는 건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교체 수요보다 신규 수요에 집중을 할 때 약 25배 이상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 기업이 그간 놓친 게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체 수요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D2P라는 개념입니다. Disposal to Purchase라는 뜻이죠. 이케아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바이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이용했던 가구를, 중고 가구를 내가 이케아에 실제로 반납을 하면은 새로운 가구를 살 수 있는 포인트로 준다든지 라는 게 바이백 서비스래요. 이런 교체 수요를 또 우리가 기존에 이용했던 브랜드를 또 다시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룰루레몬도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한번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수요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비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특히 불황 속에서 이 전략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개념적으로 D2P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요, 새로운 수요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힘을 빌립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예전 소비자들과 좀 많이 달라진 지점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혼자 하기 힘들면 좀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 아이디어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이런 레고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요, 사람들이 모아서 투표를 해요. 한 10만 이상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을 제품화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레고 아이디어 혹시 들어가 보시면은 인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 매장 같은 레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짜 호그와트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구현했던 나만의 좋은 영역을 실제로 레고 제품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레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의 니즈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실제로 이들의 니즈를 맞춰서 제품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석이조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리오프닝과 불황기라는 어떤 문화적 충돌이 심화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가 저희는 이것을 오피스 빅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빅뱅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조직에서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 오피스 빅뱅, 지난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전무후무했습니다. 그쵸? 원격 근무, 재택 근무라는 사회적 변화였는데, 이 조직 안에서의 근무 행태의 변화가 한 명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어떤 직업관, 직장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 안에서 촉발된 이 문화가 사실 우리 개인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이 그러면은 왜 내홍기를 겪고 있냐라고 좀 우리가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요, 리오프닝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황기라는 이슈가 지금 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은 재택근무가 너무 좋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집에서 이동하지 않고 뭔가 왔다 갔다 편하게 잘할 수 있었던 재택근무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죠. 리오프닝이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직장을 좀 다니기 좀 힘들어지는데 라고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불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리오프닝과 불황 속에서 개인이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방향성을 잡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저는 진단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사직, 이것을 좀 개념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실은 조금 더 먼저 촉발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Quiet quitting이라고 해서 조용한 사직, 정말 말 그대로 조용하게 내가 사직한다, 퇴사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까지는 내가 바치지 못하겠어 라는 자세라고 할까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내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재택근무를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
모두가 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집에 지금 강아지 분양 이제 곧 받았는데 이 강아지 누가 키우나요? 저 그러면 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자세를 취하다가 경기 불황 그리고 엄청난 이 물가 상승을 맞닥뜨리면서 이 직원들이 내가 그러면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로 조금 표현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quiet quitt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보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그리고 이 문화적 충돌을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했다라는 지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이 미국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는 대사직 시대에서 조용한 사직 시대로 조금은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간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오프라인 매장, 뭐 백화점, 뭐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력이라는 키워드 안에는 이 오프라인 공간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과의 연결성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재되어 있던 어떤 이 욕구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뭘 하고 싶어라는 이 욕구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제 엔데믹화되고 있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리오프닝 사람들이 공간으로 막 뛰어나왔습니다. 자, 뛰어나오고 있는 와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두 축이 사실은 굉장히 더 강화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공간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완전 끝났느냐?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을 굉장히 잘 활용할수록 공간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더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홍대에 있는 나이키 매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한국 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접근하겠어라고 외쳤던 이 나이키가 이 홍대 매장을 굉장히 핫하게 이끌고 있는데 여기 가보면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이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마네킹이 디지털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 공간에는 내가 입은 옷을 그대로 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SNS로 바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 촬영 공간도 있게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경험도 하면서 그것을 온라인과의 연계를 굉장히 잘 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봤던 게 이 나이키 홍대 매장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어떤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 공간력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잘 연결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이 수요를 더 끌어내는 힘이 여기에 발생한다라고 제안드릴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